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김천으로 왔습니다. 김천에 어디라 그랬지 여기가?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 교육방송 아부랑 커피. 김천 혁신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건너편에 있는 카페 아워에 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오픈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운영되어지다가 이제 사장님이 받으셔가지고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 올드 젠틀맨을 이제 쓰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팅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카페 상태도 좀 봐드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새 걸로 구매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기계 점검도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봐드리고, 세팅도 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도 좀 풀어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렇게 오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커피를 먹어봐야 돼요. 평소 하시던 대로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세팅을 바로 딱 하시는 편인가요? 네. 대구에서 얼마나 걸려요 오시는데? 2시간? 출퇴근을 2시간? 출퇴근에 쓰는 시간 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 날리고 시작하는 그런 카페네요. 나는 못하겠다. 이런 거는 가까운 곳에 매장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매장까지 출퇴근 시간 왕복해도 6분, 5분에서 6분. 네, 저울을 사용해서 추출하고 계신데요. 보통 몇 그램 정도 뽑나요? 보통 30g. 30g. 29, 30. 30g에 한 25초 정도 나왔고, 원샷 온킬인데요. 먹어볼까요? 18g 도징하시는 거고, 네. 더블샷 추출하셔서 아메리카노인데 2,500원. 아이스도 똑같나요? 500원 차이 나나요? 네. 3,000원. 3,000원이 더블샷. 괜찮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심지어 원두도 상당히 괜찮은 거 쓰시는데 가격 대비해서는 되게 저렴하게. 맛있는데? 할 게 없습니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좋아하시겠는데? 맛있어요. 약간 바디가 조금 부족한 건 있지만 진짜 약간이고 뭐 맛있는데? 내가 오늘 커피 한 잔도 안 먹고 왔어요. 그럼 커피가 굶어가지고 그런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어쨌든 내가 만든 콩이고 단맛도 되게 길고 고소하고 향미도 괜찮고, 바디가 의도했던 거에 비해서 바디가 약간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충분히 이 정도면 잘하시네요. 네, 뭐 이렇게 추출에 크게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많은 카페를 다녀보고 솔루션도 많이 했지만 진짜 좀 세팅 잡아달라고 하는 매장들은 이 정도 수준이 안 나와요. 먹으면 인상이 탁 찌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가 아니라 고소하고 달달하고 충분히 괜찮습니다. 속도가 조금 빨랐던 감이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사실 세팅은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영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바디감을 좀 올리려고 하면 근데 지금 이제 바스켓을 그냥 일반 바스켓을 사용하셨는데 바스켓을 이제 IMS 20g을 사셨다고 하니까 이걸로 이제 세팅을 잡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IMS 20g 이것만 써도 바디감 올라갈 겁니다. IMS 바스켓 쓰면 아무래도 머신 특성상 지금도 보면 추출할 때 외곽 부분부터 이렇게 쫙 밀려 나오다가 가운데가 좀 늦게 나오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 바스켓으로 좀 해결이 돼요. 여기는 이제 외곽 쪽에 구멍이 없어서 안으로 압력이 말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도 압력이 좀 걸릴 수 있도록 모아주는, 힘을 좀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지금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각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바스켓만 지금 바꾸셔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부족했던 그 바디감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서 지금 하시던 대로만 하셔도 될 것 같은 상태입니다. 25초에 30초에 30g 딱 좋아요. 지금 이 원두는 그렇게 세팅하시면 25초. 네, 충분히 딱 25에서 30초 정도 사이로 나오도록 한 30초 내외로 나와도 되고, 드셔보시고 너무 지금 밸런스는 딱 좋아가지고 좀 진하게 볶고 싶으시면 조금 더 늦게 나오셔도 되고,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자, 일단 머신 상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고장났습니다. 그래요? 네. 아예 안 돼요? 네. 그러면 가끔씩 눌리는데 또 꺼지지가 않아요. 이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수동으로만. 네.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편해가지고. 이거 원래 터치인가? 아예 네, 눌러지는 느낌이 터치. 없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이 기본 압력, 이게 지금도 살짝 올라갔네. 아까 전에 분명히 4바 내외였는데 4.5바, 5바로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추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추출 버튼을 누르면 펌프가 돌아가면서 펌프가 걸린 압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추출 압력을 8바로 잡아 놓으셨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점점 올라가죠. 이게 이제 기본 수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놔두면 뭐 7바, 8바까지 올라간다. 그건 여기 수압 자체가 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수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일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가 건물은 수도가 많이 따져 있을 거잖아요. 한 곳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제 한창 바쁠 때, 점심시간 때나 다들 물을 많이 쓸 때는 수압이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퇴근하거나 아니면 좀 저녁 때 좀 되거나 아니면 아침 시간 되거나 이때는 또 조금 수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안 쓰니까. 안 쓰면 한쪽으로 이제 수압이 몰리게 되니까. 근데 이게 머신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수압이 세면은 당연히 임펠러 펌프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모터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압은 조금 낮추어서 맞추는 게 좋고, 수압이 변하면 추출 압력도 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압이 올라가면, 왜냐하면 이제 임펠러 펌프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 수압 플러스 알파거든요. 세팅한 만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 수압이 기본 수압이 올라가 있으면 올라간 만큼 추출 압력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추출 압력이 들쭉날쭉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압은 조금 고정을 시켜 놓을 수 있도록 뭐 가마 밸브를 쓴다던가 그 이상 안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지금 가마 밸브 이미 하나 달아 놓으셨는데 저 가마 밸브가 상당히 센 거예요. 저렇게 센 걸 달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압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지금 7바, 8바 정도면 좀 위험하긴 한데, 계속 여기서 카페를 오래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수압은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는 집은 더럽게 안 잡힙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저 가마 밸브가 정수 필터 회사에서 나온 가마 밸브 중에는 제일 세거든요. 근데 저걸로도 안 잡힌다면은 수도에서 이미 한번 감압을 하고 저기서 감압을 하는 게 맞아서, 그 이렇게 뭐 보일러 공사나 수도 공사 하시는 분 통해 가지고 엑셀 파이프에 다는 이렇게 쇠로 생긴 이따만한 가마 밸브가 있어요. 정수기 필터용 가마 밸브 말고, 정수 필터 가마 밸브 요만하니까 이런 거 말고 좀 뭉치로 되어 있는 엑셀 파이프 가마 밸브가 있거든요. 엑셀 파이프. 예, 그러니까 보일러 가마 밸브 얘기하시면 아마 그 보일러에 다는 밸브라고 하시면 알 건데, 그런 거를 좀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물어보시고, 된다는 곳 있으면 그런 데다가 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한 개당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부품비가 그렇게 들 거예요. 공인비 받으면 아마 10만 원, 15만 원 설치해 주시는데 그 정도 낼 건데,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하시면은 임펠러 펌프 고장날 확률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머신 관리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 이게 연식을 봤을 때 그래서 한 5, 6년 됐다가 쳐도 사실은 스케일 제거하거나 좀 한번 머신을 교체할 시기가 계속 하시면 분명히 몇 년 안에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머신을 새 걸로 바꾼다 하더라도 수압 문제는 어떤 머신이든지 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이제 가마 밸브를 달았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정수 이렇게 뭐랄까 물탱크 같은 걸 써가지고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게 옥상에다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려주기 때문에 수압이 과하게 올라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직수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이 적게 쓰면 한쪽이 쏠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서, 카페 내부에다가 요 안에다 한 요만한 그 물탱크를 하나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수기 물탱크죠. 그걸 집어넣게 되면은 머신 압력은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수 있거든요. 정 안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금액이 좀 비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머신을 교체할 때 수압이 안 잡힌다 그러면은 머신 교체할 때 어차피 큰 지출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새 머신을 샀는데 또 계속 고장이 나고 이러면은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금은 애초에 보일러용 그거 다는 게 제일 그거를 달면 일단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른 거는 제가 볼 때 저 밸브를 달았으면 정수기 필터용 밸브는 다른 걸 달아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용 그 엑셀 파이프에 다는 밸브를 한번 달아보시는 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면은 제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일자들 회복 있으신가요? 샤워 스크린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청소는 언제 얼마만에 한번 하세요? 네,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때문에 채널링 납니다. 여기 우리 그렇죠. 여기 구멍이 막히면 골고루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와, 근데 깨끗한데요, 아주. 언제 바꾸셨어요? 보고 한 달 안 됐습니다. 한 달 안 됐어.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열어서 청소를 안 했는데, 청소는 뭐 이걸 이렇게 열어서 청소 안 하셨던 한 달 동안. 그렇죠. 근데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달이면 조금 막힐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 통과. 약품을 써서 청소를 매일 하죠. 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까지 안 될 건데 무슨 약을 쓰는 거지? 내가 모르는 약을 쓰는 건가? 아니면 주로 또 이쪽 그룹 애들 많이 쓰시고 이런 거 아닌가요? 깨끗하네. 웬일이야?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하나도. 뜨겁다. 여러분들 이거 꼭 장갑 끼고 하시고.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제 화석수용에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는 온도가 좀 끓는 느낌 난다, 그죠? 온도 좀 높아 보이죠?
부글부글 소리 나고 그래서 추출할 때 김도 많이 나오고 5초 정도 켜놓고 네. 이게 싱글 보일러라 가지고 그리고 이 그라인더는 일단은 75mm라 가지고 속도도 빠른 편이고 가성비는 정말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특별히 그라인더는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두를 좀 부어 가지고 그러면 20g으로 세팅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이거 쓰면 되나요? 지금 아까 추출할 때도 보니까 가스가 조금 많은 느낌이 났거든요. 그게 이제 분쇄도가 조금 굵으면 더 이렇게 크레마가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좀 클린컵을 높이려면 분쇄도를 조금 더 쪼우는 게 좋고요. 조금 그래도 먹었을 때 아로마가 확 터지게 만들고 싶으면 조금 더 굵게 하는 게 좋거든요.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좀 더 깔끔하고 부드러운 걸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약간은 자극이 있어도 좀 화려한 거, 깔끔한 거. 그러면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다가 한 번씩 바텀빗을 쓰는데 물총처럼 이렇게 찍 쏜다.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진짜 뭉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피할 수 없어요. 다시 뽑는 게 답이에요. 한 번씩 그런다고 한다면.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이걸 쓰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거 쓰실 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좀 세게 탁탁 이렇게 좀 쳐주시면 잘 깨지니까 써주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물총을 쏜다. 그거는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3번 연속 계속 버렸거든요. 3번 연속. 왜 그럴 때는 샤워 스크린 솔로 한번 닦아주시고 솔 있으시죠? 네. 그거 닦아주시고 여기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이제 피크 타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피크 타임 때 계속 연속 추출하다 보면은 샤워 스크린 쪽에 커피지가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그쪽 부분이 물이 조금 안 나오면 저항이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게 잦아지면은 그라인더를 이제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 날 교체 시기가 왔구나. 점점 많이 뭉치고 미분이 더 많아지고 미분 쏠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 녀석인데 이걸 쏘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점점 많아지면 날 교체 시기가 왔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얘도 지금 날 교체 한 번도 안 하셨죠? 5년, 4년인데 물론 많이 안 팔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5년, 4년이면 갈아야 될 때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먹었을 때는 미분이 아주 과하지 정도는 아니라서 날 교체는 뭐 한 올해 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머신 컨디션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압력도 골고루 잘 걸리고 외가가 추출은 되게 괜찮거든요. 다만 이제 스팀이 조금 스팀은 어려움 없으신가요? 주로 이제 라떼아트를 안 하시니까 테이크아웃 컵에만 나가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라떼아트를 하는 매장 같으면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냐면 요 정도 구멍이면은 아마 좀 거품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뭐 일단은 머신 자체로서는 버튼이 다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룹헤드에 나오는 추출 양상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굳이 손댈 건 없고. 그다음 가스가 많을 때 적을 때 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쇄도를 내가 원하는 딱 맛있는 세팅이 딱 나왔을 때라고 한다면 분쇄도는 그 이상으로 가급적이면 손 안 대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도직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정도로 하는데 많이 늘린다 그러면은 저는 3g까지도 봅니다. 23g. 네, 20g 기준으로 했으면 3g까지도 봐요. 줄일 때는 줄일 때도 거의 3g까지도 봅니다. 네. 그럴 일은 거의 잘 안 일어납니다. 줄이는 일은 잘 안 일어나요. 보통 가스가 점점 빠지면서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지금 이 원두는 조금 배전도가 강배전에 속하기 때문에 추출량을 35g 이상 나올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30g 내외로 28g에서 31g 내외가 제일 이상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추출 시간은 25초에서 30초 정도 내외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추출 시간이 좀 빨라져도 괜찮아요. 너무 바디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괜찮으니까 도직량을 늘려가지고 25초 조금 이하로 떨어져도 먹어봤을 때 단맛만 줄지 않고 뭐 바디감이 용서해줄 정도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또 바스켓을 바꿔놨기 때문에 바디감이 특별히 떨어지려고 그러면 많이 과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 바스켓 쓸 때보다는 바디감 살리시기에는 좀 더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테 30을 매장에서 서브로 쓰는 게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세테 30을 쓰는 이유는 이제 원두가 다양할 때 테이스팅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원두 테이스팅할 용도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에스프레소 식으로 쓰니까. 디카페인 찾는 아,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어느 정도 가끔이죠? 하루에 몇 잔 나갈까요? 하루에 몇 잔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가끔씩 물어보는. 그러면 근데 그런 손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라인더를 사고 또 원두를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원두를 사놨는데 다 소비가 안 되면 또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 상권에 맞게끔 가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하루에 그래도 한 20, 30% 되면은 그걸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에 몇 잔 안 팔릴 것 같으면 원두를 사놨다가 버리는 양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사장님이 디카페인을 좋아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내 뱃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한두 명을 잡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만족이죠. 그리고 한두 명의 손님도 좀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디카페인을 소량으로 사다가 좀 하는 거는 가능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고려. 그런 용도로 쓸 것 같으면은 세테 30이면 좋은데 발열은 꼭 생각하셔야 되고 민용이 발열이 생각보다 좀 세서 세테를 써보니까 세테보다는 민용이 좀 더 발열이 좀 더 빠른 편이라서 민용이 더 비싸고 좋은 거긴 하지만은 그런 용도로 쓸 거면은 세테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세테의 최악의 단점은 시끄럽다는 건데 지금 이 매장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세테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손님들보다 더 시끄러워요. 세테가. 세테를 연속으로 돌리게 되면 진짜 눈치 보일 정도로 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염두를 하시고 사시는 게 맞아요. 샀는데 나중에 시끄러워서 눈치 보이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민용의 최고의 장점은 조용하다는 건데 문제는 발열이 생각보다 좀 심해서 한 대여섯 잔부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온도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건 핸드드립용 그라인더입니다. 네네. 이거 좋아요. 아주. 이거 뭐지? 후지로얄이야? 아니지. 페이마네. 페이마도 좋습니다. 대만 가면은 거의 다 이거 씁니다. 거의 80% 90% 이거 쓰거든요. 네. 가성비 진짜 잘 나와가지고 얘도. 더치커피 할 때도 이거 쓰시면 될 것 같고. 더치커피 하시나요? 주문 들어오면 그때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제일 가는 문제도 잡아가지고 쓰면 되고. 제일 가는 문제도요? 이건 제가 좀 더 0점 한번 잡아드릴게요. 제일 가는 걸 맞추면 되고. 이게 핸드드립 할 땐 진짜 좋은데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핸드드립 하는 것도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또 요즘에 워낙 커피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찾는 손님 계시면은 그러니까 조금 뭐 250g씩 500g 소량으로 사다가 사장님 뭐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손님이 핸드드립 찾으면은 저희 핸드드립도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조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핸드드립을 하면 커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집은 좀 커피를 잘하는 이런 인식이 또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조금은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안 팔려도 그냥 우리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 그라인더 앞쪽으로 좀 진출시키시고 카운터 옆으로 다 진출시키고 우리 이 정도도 한다. 그래서 핸드드립 한 번씩 보여주고 손님 많이 앉아있을 때 괜히 드립 좀 하고 이런 게 마케팅이 될 수 있어요. 커피는 절대 이건 허세가 아니라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요거 0점 한번 잡아드리는 동안 사장님이 이제 한번 20g 바스켓 바뀌었으니까 세팅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아보시고 우리가 테이스팅하고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에 또 여러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너무 멀리는 제가 가기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연락을 주시는 거는 자유니까. 그리고 여기 카페 아워 이 김천 부근에 계신 분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장이 불편하십니까? 꿀잠이 아쉽습니까? 꿀잠 자면서도 1000배 맛있는 아브라함 커피 디카페인. 장 건강에 딱 좋아, 꿀잠에 딱 좋아, 공복에 딱 좋아, 임산부에게 딱 좋아.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abrahamcoffee.com. 딱 좋아.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 교육 방송 아브라함 커피.